40 넘어서 신나는 일이 없네요. 40줄 들어와서는. 저 되게 돈 잘 벌었는데. 40 넘어서요? 네. 오히려 30대가 더 신난다고 비춰지거든요. 30대는 네. 뭔가 이렇게 막 배우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다. 그때는 재미가 만약에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 돌아가고 싶냐면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좋았다고요, 군인한테는. 네, 그리고 40대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재미가 있었다, 내가 사는 게 즐거웠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30대예요. 30대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맞아요. 신났고. 근데 40대 들어와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돈을 벌었을지언정 내가 사는 거는 별로 그다지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어. 일만 했으니까. 일만 했으니까. 내가 원래는 많이 좀 즐기고 내가 나를 좀 가꾸고 내가 나를 좀 챙기고 내가 좀 배우고 이런 데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분인데 그게 30대 때는 좀 잘 갖춰져서 갔어요. 근데 40대 딱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쵸? 근데 지금 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냥 조그맣게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진로를 바꾸셨어요? 제가 32살에 진로를 이제 바꿨어요, 다. 그러니까 32살에 네일 아트를 배우고 또 다른 직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를 계속 하고 가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지금 네일 이것도 경력이 거의 16년째고 네. 힘들어요. 이제 이게 일하는 자체가 이제 눈도 좀 약간 침침해지고 이게 좀 약간 세심하게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이 눈의 노화가 이제 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걸 계속 하실 거냐고를 왜 여쭤봤냐면은 이거를 바꿔서 다른 거를 해볼까가 지금 당장에 들어왔었던 게 아니라 45? 네. 46? 네.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왔다라고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게 더 즐거우실 텐데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려니까 본인이 많이 답답함을 느낀다 지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것도 본인한테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많이 좀 움직이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보고 이게 지금 본인한테는 훨씬 더 신나고 즐겁게 들어와야 되는데 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려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에는 분명하게 변동은 비쳐요. 내년에.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거를 해야지 한다 그래도 내년의 수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결혼을 하셨는지는 왜 여쭤봤었냐면은 38, 39에 원래는 사람이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원래는 사람이 들어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랑 나랑 같이 가자 이랬었는데 없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다 무시하고 옆에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아마 해가 바뀌고 내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는 좀 외로워질 수는 있어요. 지금도 외로워요. 그때는 지금은 뭐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데 이게 49, 50, 51가 되면은 이게 좀 많이 느껴질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그냥 친구로도 누구라도 만나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예요. 그럼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더라도 그냥 친구같이 조금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쵸. 이게 요즘에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들더라고. 그때 지금은 근데 사람이 들어도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지금은 본인이. 그래요.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49이 지나고 나서는 아마 내가 사람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본인한테 뭐 문제가 있다, 뭘 어떻게 좀 고민이 크다, 뭐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는 없거든요. 제가 제일 이제 여기 와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사가 이렇게 저가 구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곳마다 꼭 뭔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신경을 쓰는 사람 아니잖아요, 본인.
아니 그러는데 근데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을 하거나 어디를 가도 엄한 데에서 태클이 걸려오거나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가 이게 급진적으로 막 사람 관계도 나빠지고 지금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애초에 그런 걸 신경을 쓰던 사람이 일단 아니었거든요. 30대 때는 더 많았어요.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진짜 30대는 단체로 저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본인 신경 안 썼어요. 네. 그때는 아예. 그냥 내가 지금 배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니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고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40절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재미가 없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이고 돈만 벌면 뭐해. 그쵸. 돈은 벌지언정. 근데 그걸 벌어가지고 뭐해. 그니까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40줄 넘어서부터는 재미가 없다고. 신경을 안 쓰던 것도 신경이 쓰이고 내가 다 무시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씩 다 그냥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맞아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 사람도 왜 저럴까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계속 그거를 담아두고 쌓아두고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40대 들어와서는. 그래서 40대 들어와서 돈은 벌지언정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내가 너무 외롭구나 정말 난 정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돼서야. 근데 그때 정말 다행인 거는 사람은 또 들어요. 사람은 또 드는데 지금까지 든 사람들 내가 놓쳤든 지나갔든 내가 버렸든 다 필요 없이 사실상 본인 옆에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된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라는 거에 있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들어와서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나한테 뭐 이제 즐거운 사람이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라면 만났겠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에 생각이 없었어도 뭐 했겠지. 맞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외로워지고 뭐 사는 데는 풍족해지었을지언정 내 마음은 자꾸만 가난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괜찮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괜찮아요. 이미 결혼은 한 번은 물 건너 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그리고 구설수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은 인간의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크게 본인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바람이 진짜 무서운 게 귀신은 해를 입히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자고 그럼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부적도 써보자, 뭐 굿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한테는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일을 해보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본인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해를 입어서 내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큰 해를 입혀서 내가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를 봤어. 아니면은 또 나한테 상해를 입혔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본인은 똑같아요. 본인은 속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속은 굉장히 여린데 겉은 강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찔러봐요.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고. 그렇게 다 찔러봐요. 그쵸? 찔러보니까는 제가 세게 나오면 그때는 다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그쵸.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어디 가가지고 너 인간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로 구태보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차피 너는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렇게 그쵸. 신경 쓰냐고. 근데 그거는 겉만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속까지는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본인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상처는 다 받았어. 나도 사람이거든. 나도 여자거든. 그래서 상처는 다 받았지만 그게 나한테 상처를 줄지언정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버티고는 갈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속은 여리지만 강하거든. 사람 자체가. 뿌리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도 그래 네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보자. 아니, 그래서 여지껏 왔어도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진짜 고민스러운 게 제가 어디를 가는 곳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손님을 했는데 그 손님이 제가 할 때 저를 계속 따라오는 손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손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도 느끼는 건데 언니는 어디 갈 때마다 보면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언니는 어디 갈 때마다 그곳이 장사가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피부샵 안에 있는 네일샵이에요. 근데 처음엔 여기 네일샵이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는 동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제가 독립적으로 일할 때하고 틀린 거예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나서는 제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저도 약간은 좀 느끼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그 얘기를 다 언니는 이상하게 언니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안 되잖아. 근데 언니는 잘 되잖아. 어.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냐면 언니는 언니가 장사가 될지 몰라도 언니 때문에 지금 여기 이 피부샵도 장사가 안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가 안 좋은 기가 있는 아니에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 같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동업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안 해.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동업을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고 동업이 아예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동업이랑은 일단은 안 맞아요.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거는 안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독고다이로 차라리 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같이 내가 차라리 돈을 다 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것도 안 돼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주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난 그냥 독신주의자예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지고 간 거지 따지고 보면은 남편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뭐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어. 내가 가면은 어디가 다 그래. 그거는 내 모르는 사람들이 상황만 보고서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구설이라면 구설인 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한테 나쁜 게 있어서 당신이 주변을 다 내쳐서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사업의 기질은 좋아요. 사업의 기질은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정말 테이블을 한 2개만 놓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벌 수 있는 돈은 벌어요. 그런 내 사업의 기질은 좋아요. 그치만 사람하고 융화되는 기질은 없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걸 하는데 왜 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차피 다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굳이 마음에 다 담아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맞고 선행도 돌아오는 게 맞고 악행도 돌아오는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은 일부러 남들한테 나쁘게 하려는 거는 전혀 없어요. 네, 맞아요.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본인은 그냥 나만 안 건들면 돼요. 제가 맨날 하는 말, 나를 좀 가만히 냅두라고. 그냥 난 건들지 냅두면은, 말라고. 난 냅두면은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해도 끼치지 않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건들면은, 일단 들어와 해요. 건들면. 제가 그래요. 응. 그래 너 나 건드렸어. 그래 너 지금부터 너랑 나 이제 싸움이야. 그럼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에 약간 그렇기 삐딱하게 나가요,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융화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성격이고 내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래 이러니까 너 한번 어떻게 돼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하고 융화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나한테 진짜 안 좋은 기가 있는지 아니면 내 성격이 정말 안 좋은 건지 이게 정말 제일 근데 다 많이 좋은 물어보고 사람이라는 싶어요. 거는 없는데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신경이 진짜 많이 쓰인다면은 그냥 독립적인 공간에서 본인이 그냥 내 것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피부샵 안에서 조그맣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제 독립적인 공간에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구설이라든지 사람하고 시비수라든지 이런 게 멀어져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제가 피부샵 안에 이제 네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는데 엉뚱한 그 식당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 모든 걸 다 맞고 가는 건 없어요. 그거는 굿도 마찬가지고요. 부적도 마찬가지고요. 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100%라는 거는 사실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굿하면 이거 무조건 다 돼요. 부적 쓰면 이거 무조건 다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면 무당이 미쳤다고 남의 굿해요? 내 굿하지?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비수가 없을 수가 없고 사람하고 융화가 되거나 주변에 같은 업종을 갖거나 그러면은 본인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질투를 먼저 하고 들어오니까, 시기를 먼저 하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입을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는 거야? 아니면 시기하는 거야? 저도 제가 막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법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진짜 조그맣든 뭐가 됐든 그냥 사변사변 하지 마시고 내 거를 그냥 꾸리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냥 손님들도 본인은 단체보다는 1대1로 상대하는 게 제일 편해요. 본인은 사람이 많이 오든 뭐가 오든 다 필요 없고 그냥 1대1로 그냥 나는 다이렉트로 한 사람씩 보는 게 본인한테는 제일 잘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나오고 탈도 안 나오고 나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부분은 본인한테 맞으니까 괜찮은데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본인이 어찌 됐든 간에 인간의 융화는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사주는 안 바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근데 그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한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으니까 차라리 만약에 어차피 변동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동이 내가 직업을 바꾸든 내가 있는 자리를 바꾸든 아마 무슨 변동이 들어와도 내년에는 아마 움직이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변동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거를 잘 하고 나서는 아마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조금 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네일샵을 만약에 제가 47이니까 50살까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곳을 지금 1년 계약을 끝내고 제가 강남으로 다시 그냥 좀 조그만 거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동이 들어왔었을 때 가게를 옮기잖아요. 강남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사를 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사의 방향이나 대장군 방향이나 안 좋은 방향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 방향만 잘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아마 돈은 또 벌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강남에서 되게 장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강남 간다고 다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그때 방향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방향과 내년의 방향은 달라지니까. 그럼 제가 지금 강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정도 되면 또 그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뀔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은지 그때 방향을 잘 보고 가시라는 거죠. 이사 방향 무시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솔직히 여기 오고 나서 약간 좀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터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듯이 뭐 이사를 가는 거, 사업을 하는데 사업체에서 만약에 변동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잘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40대는 돈 벌자라고 들어오는 운세는 맞아요. 근데 그게 50대에도 돈 벌자가 쭉 갈까?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운세가 좋은 시기가 있으면 운세가 좀 안 좋은 시기도 있고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30대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30대를 보냈고 40대는 돈을 벌자라는 40대를 보냈어요. 자, 50대에는 다른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쪽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쪽에서 뭘 움직일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고 간다 그러면은 재물은 있어요. 타고난 사주의 손에 돈은 쥐어요. 다행이다. 네, 돈은 쥐어요. 그리고 본인이 쓸데없이 돈을 여기저기 허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쓸 때는 통 크게도 써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쓸 때 쓰고 벌 때 벌고 내가 나갈 때 나가고 끌어들일 때 또 끌어들이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격이 딱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무슨 얘기가 도냐, 야 너도 사주 세네, 너도 사주가 세다 보니까 너도 사람을 끌고 가야지 너가 끌려갈 사람은 아니구나, 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본인이 그냥 좀 고집 세고 네. 이기적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절대로 고집은 세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나눌 때는 나누고 네. 그래서 쓸 때는 쓸 줄 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저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시네요.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거나 내가 정말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한테는 본인은 절대로 100원짜리 하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맞아요. 쟤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진짜. 되셨죠? 네. 근데 그게 절대로 뭐 나쁘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타고난 성향이 그럴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하고는 좋은 관계는 유지를 하는 게 좋고 본인하고는 적이 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끝까지 끌고 가니까. 아니,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절대로 너랑은 현정은 적이 친- 되면 어. 안 돼. 너랑은 친구인 게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 거예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본인 성격이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 아니. 할 말은 다 해야 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쵸?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제 성격을 약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쿨해 보이고 뒤끝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저 안 장녀거든요? 그래요. 본인 집요해요. 집요하고 뒤끝 장렬하고 장난 아니 그 유치하고 치사한 게 말로 못해요. 제가 그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귀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주변에서 판단하는 얘기들인 거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난 안 건들면 돼요. 그냥 건들지만 않으면은 그냥 건들지만 않으면은 그냥 착한 고양이에요. 근데 건들면은 진짜요? 호랑이에요. 제 말이 그냥 딱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 만나세요. 만나세요. 내년에 변화가 들어오고 49까지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좀 잘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은 분명히 들어와요. 그 사람 들어오니까 사람 만나시고 뭐 결혼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만나서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때 그 사람 놓치면은 아마 50대 중반 넘어서까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올 때 한번 만나보세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사람이 들어오긴 하네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저는 나이가 먹어서 음, 남자를 만나는 것도 전혀. 그렇고 그건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들어올지, 내 인연이 늦게 들어오냐, 일찍 들어오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지, 나이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여자로서의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니까 매력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들어오는 남자 중에서 혹시라도 연하가 들어오거들랑 네. 만나보세요. 괜찮아요. 연하 안 맞던데 저. 아니에요. 다를 거예요. 그냥 이쁘면 이쁘다, 귀여우면 귀엽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사람이 조금 어리게 비쳐요. 들어오는 사람이. 아 진짜요? 네. 조금 어리게 비쳐요. 뭐 동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은 괜찮나요? 사람이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지 않아요. 빠르면 내년이에요. 진짜요? 네. 빠르면 내년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년에 변동해보시고 내년 변동도 초반으로 비춰지진 않아요. 완전 초반으로는 좀 봄이나 되고 좀 따뜻한 바람이 들어야 변동을 하실 것 같거든요. 추울 때는 아니니까 내년 초도 지나고 음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4월달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요맘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변동을 하고 사람이 들 가능성이 커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지치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40대 때는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무슨 시간을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살아서 조금 이거 정리하고 좀 쉬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그것도 계획이. 괜찮아요. 네. 어차피 근데 내년에 바로 쉰다 소리는 안 나와요. 내년에 바로 쉰다 소리 안 나요. 진짜요? 본인 욕심 많아서 아마 내년에 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언제까지 일할까? 왜 이렇게 인력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50 하나까지는 갈 수 있어요. 뭐 조금 저도 더 하실 사실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고 그냥 일 안 하고 진짜 띵까띵까 놀고 싶은데 이게 성격머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왜 이렇게 일을 못 넣는 건지 본인 욕심이 그러니까. 일을 놓으면 뭔가 불안해요. 음. 저 쉬는 날 하나도 없고 네일 아트를 하면서 쉬는 날 전혀 없어요. 저는 연중 무휴거든요. 쉬라 그래도 본인이 안 쉬는 거 어떡할 거냐고. 그건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고치고 싶은데 안 음. 고쳐지니까 이것 또한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쉴 수 있을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요. 사주를 보면은 자, 굴곡이 심한 사주는 아니거든요. 인생이 굴곡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본인이 변화는 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고치시면은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주관이 확실한데 왜 자꾸만 주변이나 환경에 휩쓸리냐고 본인이.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정말 확실하게 마음을 딱 잡으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네. 강사 일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거죠 저한테. 솔직히 좀 버겁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 일? 저는 재밌어요? 오히려 내일보다는 내일은 그만둬도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을 지금 몇 달째 중단됐는데 그렇죠. 요 며칠 저녁 수업이 재개됐어요.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힘든데도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외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너무 그러니까 내일은 그만둘지언정 운동 강사로는 내가 진짜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활동을 하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본인한테는 더 신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강사 일이 맞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의외예요. 좀 되게 잘 맞고 회원님들 되게 잘 따라주고 재밌어요. 근데 그게 다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지금 제가 에어로빅 요가 줌바 이제 강사거든요. 그런 강사? 네. 나는 어떤 뭐 수업하고 막 이런 강사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거는 이상하다 아닌데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몸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네. 없죠. 본인은 끼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걸 분출하고 표출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히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강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강사 지금 본인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하고 CS 강사도 하고 CS 강사요? 네. 힘들걸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손님 중에서 저한테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유학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있는데 저보고 상담 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상처도 많이 받는 데다가 본인이 어쩔 때는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오는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몸을 쓰고 이 기운을 펼쳐내고 이제 떨쳐내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맞을지언정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거예요. 해보면 정말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서 배우는 건 좋아요. 네, 그건 본인이 재밌어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배우는 거 뭐든지 배우고 뭐 다른 거를 해보고 하는 시기도 분명하게 들어오니까 해보시는 거는 좋은데 내년은 이 일은 못 놓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계속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3, 4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네일 아트요? 네. 3, 4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행히 제 사주 자체가 저는 이렇게 지금 직접 와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막 나쁜 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냥 제 나름대로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그쵸. 뭔가 이렇게 약간 되게 저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든 길을 가는 것보다 주변에 많이 휩쓸려서 그런 굴곡이 좀 많았다고.